자,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저를 가장 빡치게 했던 게 저 말이었어요. 대구 경북에 가서 저연설을 합니다. 무식한 삼류 바보들에다가 정치했다. 문재인 정부가. 맞아. 그러면서 정말 가짜습니다 했던 바로 그 아주 역대급 짤이 있어요. 성렬아. 무식한 삼류 바보 너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보수 대통령 포함해서 너처럼 무식한 삼류 바보는 없었다고. 또 그 비슷한 시기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5년짜리가 겁도 없이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어저께 국회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용현이는 원래 윤석열이가 처음부터 국방부 장관 만들려고 했답니다. 김용현. 윤용현이 누구더라? 김용현이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신혼시기에 누구네 돌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종섭이가 이제 저 핫바지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다음에 신혼식이 됐고 왔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윤석열의 충황고 선배, 충황파, 최근에 계엄령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내용들을 대충 들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입만 살아있는 캐릭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국회에서 비읍시옷이란 말을 합니까? 특히나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말한 이후에 그 말들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뭐 군의 기강을 흐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씨는 진짜 어떤 사회적 어른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성향이니까 윤석열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서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도 대통령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오바해서 저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퇴물 정치인 될 뻔한 애를 사실은 윤석열이가 거뒀을 수도 있고 제가 접근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 일관되게 똑같아요. 모든 부처에 나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이랑 대거리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내려진 하달된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김용현이가 제일 앞에서 야, 국회의원들 병신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저 영상을 봤는데 김용현은 뭐 일단 어차피 이 정부 사람이고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저는 저기에 대한 우리 쪽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황희 의원이랑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저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황희 의원이 정말 화를 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는 얼떨결에 지나가는 그 말이 얼떨결에 있었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확 잡았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국방위에서 그 한기호 의원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국방위원장이 성일종이잖아요. 성일종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발 정청래나 최민희처럼 똑바로 하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한기호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뭐 자당들 다 이렇게 답답하긴 하겠지만 이번처럼 김용현이 저런 말을 했을 때 정청래 의원이 거기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중지를 시키고 사과를 시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야 됐다. 너무 얼레벌레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저 발언만 지금 부각됐지 그 대응에 대해서가 없었단 아니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런 실력 없는 애들이에요. 완장만 차면 내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라고요. 속마음에 윤석열이나 제대로 앉으면 거의 쌍욕으로 대화를 할 것 같지. 막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너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짓거리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 어떻게 윤석열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무슨 계엄에 있네 만에 요거 갖고 막 댓글이하고 그러던데 아무튼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하고 있는 건 윤석열이다. 계속 한번 볼게요. 지금 윤석열이가 그 예산 피가행진에만 예산 79억 투입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입장이 재밌잖아요. 막 그 훈련받은 군인들이 막 받들어 촉 부대 즉시야 재밌잖아. 선글라스 끼고 막 어디 저기 막 사열도 받고 막 이런 짓 하면은 정말 재밌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신난 거예요. 야 내년에 또 하자. 아마 3년 연속 할지도 몰라. 근데 원래 군사 퍼레이드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법상으로는. 아니 법상으로라기보다는 네, 정권 바뀔 때 한 번 정도. 그렇게 이제 지금 관례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이후로 처음이죠. 미쳤다, 진짜. 2년 연속 하는 거는. 근데 국회에
이번 국정감사에 다 드러나잖아요. 군대 저 퍼레이드 하면서 윤석열이가 그랬다고 국방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건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군인들 처우 개선 예산은 대규모 삭감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이 정부의 패턴인 것 같아요. 앞에서는 막 부추겨주고 뭐 팡팡 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정작 예산을 삭감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연휴 때 이제 그 군대 군부대 방문해가지고 전투 식량 뭐 빵빵하게 뭐 지급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결국에는 그 예산 깎았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 삭감액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100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초급 간부, 초급 장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지금 숫자가 많이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사는 병사대로 인구 감소 때문에 부족해지고 있고, 장교는 장교대로, 간부는 간부대로 다 부족해지고 있단 말이죠. 유일하게 늘어나거나 유지되고 있는 건 별들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속 공관에다가 몇 억씩 쳐 발라면서 또 옮기고 하면서 지금 주거 환경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298억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완전히 삭감해서 0원이에요 다시. 근데 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관사에 살고 하는 군인들 아파트 보면은 진짜 곰팡이로 어떻게 거기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곰팡이뿐만 아니라 비가 다 새가지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개선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군의 날에는 저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어저께도 지금 뭐 무인기 예산 대폭 삭감해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말다 행다인지 정말로 기재부 등에 의해서 윤석열이 속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간에 대통령 자격 없다인데 무식한 삼류 바보의 예를 하나 들어드려보겠습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이 사람이 이름이 김형철입니다. 여기 구구 유튜브 나가서 한 발언 한번 볼까요? 여성이 이제 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남녀 좋아하는 커플이 생기고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회가 생겨서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 다음에 아기도 많이 낳지 않을까 그걸 잘 이렇게 유도해서 만날 기회를 자꾸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좋고 또 유사시에는 전투력으로 활용되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정신병자의 소리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만 모아서 저럴까. 진짜. 지금 군대 내 성추행이나 성범죄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여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이거는 그러니까 여성계에서도 먼저 이야기가 나올 만큼 고민은 해볼 만한 이슈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서로 동료애가 생겨가지고 아기를 뭐 더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이런 개쓰레기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류 바보들 들여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거의 뭐 출산 장려학에서 쪼이고 댄스 장려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것들이 앉아가지고. 진짜 저런 인간들이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 그러니까, 그냥 짝짓기나 그렇죠. 해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요 심지어 공군 중장 출신이에요. 별 3개 출신이라고. 저런 애들이 널려 있잖아 지금 대한민국에. 여자가 군대 가면 생활관을 같이 쓰니까 출산을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동안 진짜 무슨 이슈만 나오면은 막 터져 나와서 외치던 그 여성 단체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진짜 화를 내야지. 진짜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여성이 애 낳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출생률이냐 출산율이냐도 사실 인권의 문제가 있거든요. 출생률이 요즘에 쓰는 표현이에요. 출산율은 책임이 여성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남자 여자를 서로 어울리게 만들어 놓으면 애 낳고 산다 이런 논란인데 집값, 교육비, 야 씨발 존나 열받네. 고등학교 무상 교육 예산을 저렇게 삭감한 새끼들이 할 말이에요? 최소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대학교까지 무상이어야 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여군 데려다가 니들끼리 어울리면 생활관 같이 쓰면은 야 그럼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벌받지 않을까요? 지들끼리 사내연애 한 거 아니야.
훈련 중에도 그럴 거 아니야. 무슨 짐승이에요? 아니 근데 미친 정권 아니. 기숙사에서도 저거는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 지금 저렇게 하라고 지금 장려하는 거잖아요. 저건 학교에서도 쫓겨날 일이라고. 이게 진짜 그냥 정신병자의 망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공공기관이라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에요. 아니, 다른 나라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남녀 군인이 같은 그 내무반을 같이 써요. 그 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성폭행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 나라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남녀 갈라놓고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억압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 한 공간에 밀어넣으면은 그 어울려 잘 지내게 됩니까 그게? 진짜 희한한 놈들이 그러니까 무식한 삼류 바보들. 이번에 정부가 체코 원전에 장기 거액 저리 대출 제안했었다. 지금 우리 체코한테 뭐 지금 뭐 멱살 잡혀 있는 건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저 사람들 공부했던 거 필리핀에 2억 2조 7천억. 네. 그냥 준다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만약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체코에 이제 우리가 원전을 팔게 되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데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15%를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그 건설 원가의 20%에서 30% 정도가 웨스팅하우스 자재잖아요. 웨스팅하우스에 지분 있나?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코 원전 수주하는 순간 주가 바로 뛰는 건 웨스팅하우스예요. 그냥 몇 조 원이 그냥 바로 현금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왜 그런 중간에 호구짓을 우리가 해줘야 되냐고. 그렇게 원전 수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영리한 정부라면. 원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를 파트너로 땡겨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건설을 맡을 테니 당신들이 장비를 맡아라. 그래서 우리는 건설 이익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하우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기술이고. 근데 왜 우리가 가지지도 않은 걸 갖고 팔려고 무리를 하냐고. 내가 확신합니다. 윤석열은 웨스팅하우스 전체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있어. 원전 자체의 지적재산권이 한국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국의 원천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윤석열이 입에서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노래 부르러 갔던 국빈방문 기억나요? 안 나요? 예. 그 바이든한테 칭찬받았던 예. 그 가수라고 칭찬받았던. 그때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나와요. 원전 핵 직접재산권에 그거를 서로 지켜주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이랑 상관없이 그냥 얼레벌레 수출할 수도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바이든하고 서로 합의를 봐서 공동으로 협약까지 해놓고 나와서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삼류 바보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지금 연일 조선일보나 여러분들이 사이트 바로 가게 해놓으세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이트가 윤석열 때리는 기사나 사설 엄청 많습니다. 10월 8일 어제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비명 쏟아지는 서민경제. 이게 조선일보가 웬만하면 이런 정도 사설 안 씁니다. 코로나 때라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보다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니들이 찍었잖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프로. 폐업 신고한 개인 법인 사업자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이 취임한 그 해입니다. 급상승하고 있잖아 지금. 급상승인데 저 안에도 사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법인 사업자까지 포함됐다면 훨씬 많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거 저 법인 접으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돈도 때문에.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자, 그다음 그래프. 가로수길 공실률주의. 지금 가로수길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갔을 때도 이렇게 공실률이 높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2023년까지가 36% 정도 공실률인데 올해는 44%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절반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홍대 마포 쪽에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철수하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점포가 있을 정도로. 웬만해선 철수 안 예, 하는 예. 그런 그 만남의 장소가 되는 곳들이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뭐 합니까? 이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이야기 나올 만해요. 그다음 연도별 카드 대출 추이 2024년 8월 말 카드 대출만 44조.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겨낸 나라에서 점점 더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 건지 정말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2022년에 윤석열이 되자마자 어떻게 이러냐고요. 이거 있잖아요. 저 그래프 말고도 이런 게 있어. 햇살론 대위 변제율. 본인이 못 갚아서 보증 섰던 기관이 갚아주는 대위 변제율 25.3%. 햇살론 받은 사람들을 돈을 못 갚아서 4명 중에 1명은 4명 중에 1명은 못 갚아서 보증 섰던 기관이 대신 갚아준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드 대출 잔액은 44조 넘어가지고요. 카드 대출 잔액 통계를 시작한 게 2003년인데 21년 만에 최대. 심각하죠. 이것도 있어요. 2분기 적자를 낸 가구 비율이 23.9%. 이것도 비슷해. 카드 비율이랑 비슷한데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본 만큼 보다 더 썼다는 거지. 예. 그럼 나머지 빚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게 23.9%. 사실 지금 체감으로는 IMF보다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 대통령 나가서 순방하고 공주옷 입고 샴페인 터트리는 거 보면 우리나라 아무 일 없는 나라 같아요. 그 미치는 태평성대 거예요.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가서 뭔가를 막 해온다면 모를까. 해온다고 하는 게 끼껏 체커 원전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상 손해 같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나 열심히 외교하고 있어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구체적으로 뭘 해오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 나라 복장이나 입으면서 여배우 같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레기 소리나 듣고 있는 거지. 거기 가서 난을 받았네 뭐하네 뭐 전시회 일어나면은 필리핀이 뭐 한국을 뭐 편들어줄 거야 이런 소리는 듣지만 언제 오냐고. 얘네들 올해도 해외 순방 비용 또 늘렸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200억 조금 넘는 해외 순방 비중 보통 남겼었거든요. 작년에 윤석열이는 거기다가 200억 넘은 비용에다가 300억을 더 얹었어. 그래서 528억이 된 거야. 근데 그보다 더 늘렸어 지금. 그러니까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필리핀도 중요한 나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대부분의 수출 물량들이 그러니까 필리핀 앞바다를 지나가기 때문에 필리핀하고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뭐 자랑하는 성과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얼마 건조하기로 했다, 도와주기로 했다. 그럼 우리가 받아온 건 뭔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이 그 필리핀 앞바다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양국 관계에서 양쪽을 줄다리기 하면서 야금야금 빼먹는 역할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이익을 좀 돌봐달라 하는 협약이라도 맺든가. 그냥 돈 퍼주기로 했다. 그게 무슨 외교입니까? 그러니까 의전 받고 뭐 사율 받고 그 무슨 뭐 거기 가서 무슨 윤석열 이름 붙인 난 받고 근데 메시지 방명도 못 써가지고 보고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랄 하고 있으니까 왜 설선수범도 안 되고 뭔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들 뭐 어저께 보여드린 자료들 많이 있죠. 대통령실 예산은 늘리고 진짜 필요한 예산은 깎아버리고 군인들 복지 관련된 예산 싹 깎고 이런 짓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 들어올 때가 돼가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마지막에 만나는 게 일본 새총리 이시바를 만납니다. 그 이시바하고 만나가지고 또 한일 관계 공조 다시 일본 총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기시다가 가고 나니까 이시바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시바가 뭐 친한계고 친한파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미친 외교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데 저게 삼류 바보들 아니면 뭐냐고요. 지금 아는 사람들 이직들도 외교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욕해요.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저게 외교냐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야 순방 가자 이 짓 하는 것 같아. 자기야 순방 가자. 이번에는 또 콕 찍어야지. 어디로 갈까? 아니 이거 뭐 닭치킨? 아 닭치킨이 아니라 닭밥 맛있다고 한글날 영어로 쳐올리고 있는 이런 미친 새끼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최소한? 야, 그러니까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글날 대통령이라는 놈이 외국 나가가지고 12시 되자마자 뭐 올라왔다 딱 가서 봤더니 영어로 닭밥이 맛있다고요.
싱가포르의 닭밥 겁나게 좋아한다고요. 삼류 바보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지 부인 오늘 방송으로 말씀드린 것도 어마어마한 이상하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부인이랑 관련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막 몇백억씩 들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지금 국민들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나온 뉴스 같은데 사이렌님이 올려주신 거 보면은 훈아님 윤석열이 싱가포르에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외신에서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뉴스에 안 나온다고 떴습니다. 우리 국민은 죽어가는데 왜 저런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내 말이 1억 달러는 1,35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도- 나가면 이렇게까지 남의 나라에는 이렇게 퍼줘야 되는 건지. 그래놓고 우리나라 군인들 복지예산을 깎아요. 이런 미친 새끼가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어요? 탄핵시켜버려야지 진짜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래. 그리고 실제로 돈 버는 건 부인으로 추정됩니다. 나 여기까지 합시다. 나 일정이 좀 바쁜 사람이라 여기까지 합시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까지 줬으면서. 네. 새날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화를 내줘야 저 분들이 그나마 위로를 받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르셨네요. 떼찌 이렇게 방송이 떼찌.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물러갈게요. 새날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